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혈행을 개선하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행은 우리 건강에서 최고로 중요하죠. 이 혈행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됩니다. 혈행이 안 되면 노폐물 독소가 많이 쌓인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결과로 또 노폐물 독소가 우리 인체에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혈행이 안 되면 또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또 문제가 되고, 이 원인으로 염증, 섬유화, 경화, 종양까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바로 이 혈행의 문제에 있다. 혈액순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게 모든 만성질환 치료, 암 치료에서 거의 1, 2순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혈행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걸로 치료한다입니다. 이 그림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금 혈관과 모세혈관만 우리 인체에 남은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혈관이 동맥혈이 있고 정맥이 있죠.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동맥이랑 정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몸의 30조의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1차원의 무한 와이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이 계산하신 분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다. 인체의 모세혈관을 쭉 하나로 연결하니까 이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을 돌린다. 이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길다라는 겁니다. 무한 와이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영양소 공급을 하는데, 보시면 이 모세혈관의 굵기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이에요.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직경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게 지금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이제 정면에서 보면 둥글지만 옆면을 보면 떡처럼 이렇게 금방 이 모양처럼 이렇게 컨케이브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가 겨우 지나가는 직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면서 산소, 영양소를 세포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받아서 정맥혈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혈관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손 사진은 20대의 모세혈관을 찍은 손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가락 끝까지 모세혈관 분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천배현미경으로 손가락 끝을 보면 이게 이제 혈행이 되는 게 모세혈관이 보이거든요. 천배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모세혈관들이 손가락 끝에까지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0대 분의 모세혈관을 보니까 거의 모세혈관이 다 막혀 있고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이게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또 혈액이 잘 안 되니까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세포가 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로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요, 만약에 40대 당뇨 환자들은 60대 이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혈액이 잘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혈액이 뻑뻑해서 또 모세혈관까지 잘 들어가지 않고요. 혈액이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엉켜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특히 심장에서 먼 발에 이제 혈액이 잘 안 들어가니까 발이 괴사가 되어서 당뇨발이라 그러죠. 발을 절단하게 되는 뭐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이제 적혈구를 또 보면 이 모세혈관 만큼 또 중요한 게 적혈구입니다. 이 적혈구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왼쪽은 막 적혈구가 막 엉켜 있습니다. 이걸 엽전 현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른쪽의 적혈구는 동글동글하게 떨어져 있죠. 이게 건강한 사람의 혈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 그림처럼 엉킨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60대의 이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렇기도 하고 적혈구가 엉켜서 또 좁아진 모세혈관으로 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도 좋아야 되고 이 적혈구가 엉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상세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제일 위에 적혈구 그림은 건강한 적혈구입니다. 보시면 적혈구 모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둥글다 그랬죠. 그리고 가운데는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적혈구가 별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둥근 모양이 아니라 뭐 이게 여러 개, 열댓 개의 이렇게 훅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모양이 변한 적혈구들이 이렇게 둥근 모양 그대로 있는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붙어서 엉켜서 앞에 그림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엉키는 형태의 엽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뀌는 적혈구가 이 주범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독소, 중금속, 염증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현대인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당독소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당독소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젖산을 만들거든요. 젖산을 만들기 전 단계가 당독소예요. 메칠그리옥살이라는 당독소인데 단백질이 당화가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당독소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 특히 뭐 직화로 프라이드 뭐 구운 음식, 튀긴 음식 뭐 이런 데 많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핫도그, 그릴에 구운 음식 이런 걸 먹으면 당독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요즘은 이제 먹방에 주로 나오는 음식들이 뭐 그런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식을 하면 또 그런 음식들을 또 즐겨 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딱 먹고 나면 저녁에 피가 적혈구가 바로 이렇게 엉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금속 뭐 많이 먹죠. 매연을 통해서 바다 해산물, 생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물질, 뭐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특히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고요. 알러지 이게 또 염증 물질을 만들거든요. 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또 혈액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적혈구를 엉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적혈구가 엉켜 있는 상태가 되니까 혈액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모세혈관이 정상적이라도 이렇게 엉켜 있으면 혈액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적혈구가 들어가지를 못하면 적혈구 하나에 이게 산소가 4개가 붙어서 들어가는데 적혈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또 영양소 공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그러면 이 혈액은 어떻게 순환하는지,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입니다. 첫 번째 학설은 심장에서 제공하는 혈압으로 혈액이 돈다. 이것은 17세기에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라는 분의 혈액순환론이 이제 나와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대부분 지금까지도 이걸 정설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액순환의 중심은 심장이다. 심장에서 박동을, 피를 쫙쫙 짜주니까 이걸로 피를 돌린다 라는 거죠. 뭐 일리가 충분히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 학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혈류는 심장 기능뿐만 아니라 혈관의 탄성, 혈관도 수축 이완을 하고 또 이게 밸브가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의 특성 등의 이게 뻑뻑한지 그렇지 않은지, 엉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류가 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혈류 역학 연구 그룹에서 혈압 변화 이전에 혈류가 변한다. 그래서 이제 혈압으로, 그러니까 심장에서 박동으로 혈압에 의해서 이제 피가 도는 거 이전에 혈류가 먼저 변한다. 이게 혈류 역학 연구 그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조금 더 발전했고요. 다음은 세 번째 학설입니다. 혈액순환론 또 혈액역학 뭐 이것도 나름 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한번 쫙 박동을 해서 혈액이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20분 걸린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심장을 출발한 혈액이 지구 2바퀴 반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온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심장에서 박동을 해서 혈압으로 쫙 밀어주는데, 이게 머리카락 1000분의 1 굵기의 모세혈관을 쭉 가서 30조의 세포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고 다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정맥혈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20분.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에 두 가지 학설도 물론 작동을 하지만 이걸로는 100%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골룸력에 의해서 우리가 혈액이 돈다. 이 생체 전기 학설입니다. 이게 이제 전하가 이제 SI 단위로 이 1A의 전류에 의해서 1초 동안 전달되는 전기량을 이야기합니다. 이 콜룸이라는 게. 이 전기 에너지로 혈액이 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봉환 학설과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체학을 20년 전부터 공부하면서 이 봉환 학설에 심취한 적이 있고, 저는 이것이 정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제 혈관이 있고 림프관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대학에서는 이걸로 이제 순환이 된다. 순환계, 인체 순환계는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경혈, 경락을 이야기합니다. 침 놓는 자리 아시죠? 이게 우리 인체의 피부에, 혈관에, 림프관에, 각 장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 김봉환, 우리 한국 의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6.25 때 북한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경성의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북한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해부를 통해서 동물과 인체에서 그 경혈 경락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계를 해부학적인 구조로 처음으로 밝혔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미세한 관을 밝힌 겁니다. 네, 이것을 봉환관이라고 하는데요. 또 지금은 프리모관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여 개 나라에서 또 의사들이 참여한 또 세미나를 하고 학회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환관의 프리모관 안에 봉환소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안에 이제 떠다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물 전기학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유의 생물 전기학적 특성을 가진다. 이온이 서로 투과합니다. 혈관은 이게 관인데 이게 불통의 관이 아닙니다. 막혀 있는 관이 아니에요. 이온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소통되는 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온들이 투과하는 벽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온들이 투과하면서 서로 이제 전기가 흘러다니는 관입니다. 이게 이제 해부 조작적 실체로 다 증명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림프 안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입니다. 이게 지금 염색을 해가지고 이게 파란 선으로 보이죠. 염색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이 동물에서 염색을 해서 이게 이 관이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안에 이렇게 파랗게 염색이 된 관이 보이죠. 이게 프리모관, 봉환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뇌와 척수에서 촬영한 프리모관입니다. 이게 아주 얇은 관이 이렇게 신경계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연구를 봉환학설을 연구해 오신 분이 소광섭 교수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정년퇴직하셨고 이분께서 이제 10여 년 연구를 해오셨고 이걸 다시 이어받아서 원광대 한의대 교수님께서 또 연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뇌로 전달되는 약물의 경로를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